더 이상 미룰 순 없겠다. 역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는 거야. 바로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저 이제 제 일을 해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 들으면 멋있지만 그 당시 당사자의 머릿속은 네. 많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퇴사를 하고 그 회사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했으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퇴사를 했는지까지의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호균입니다. 이전에는 스타트업 인턴으로 있다가 그리고 네이버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퇴사하고 프리랜서이면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로만 들어도 흔하지 않은 커리어죠. 스타트업으로 처음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네이버로 입사하셨다가 그 다음에 네이버 회사에서 빠르게 팀장을 달게 되시고 그러고 이제 또 퇴사를 하셔가지고 교육의 길을 가고 계시고 그 교육도 개발에 관련된 교육의 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창기 이제 시작부터 하나하나씩 좀 약간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를 찾는 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목표가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은 나는 이런 대기업 가고 싶은데 아직 대기업을 갈 실력이 안 돼서 스타트업을 먼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좀 그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스타트업을 갔던 거는 내 자의로 간 건 아니었어. 어떻게 스타트업에 가게 됐냐면 당시에 이제 코드포 인천이라고 비영리 조직 같은 곳에서 학생 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그 모임의 커뮤니티의 운영자였어. 처음부터 내가 그 모임을 만든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운영을 하고 있던 모임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모임의 운영자가 됐는데 같이 모임을 운영하던 운영자분이 스타트업 대표여서 그냥 그 모임을 나는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저랑 혹시 같이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요? 왜요? 이런 이제 MG식 질문을 몇 번 날렸더니 네. 같이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 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도 잘 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학생 때 그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어. 아마 3학년 1학기? 2학기? 그쯤에 갔었고 재밌는 거는 이제 풀타임으로 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 인턴도 파트타임으로 좀 가게 됐었어. 학교를 네. 다니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음. 밤에는 개발하고 음.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스타트업을 갔지. 그럼 그렇게 쭉 싸우시다가 취업을 준비해야지라는 시기는 언제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취업을 생각했던 거는 4학년 1학기 초반이었던 거, 2, 3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계속 있었지. 계속 있으면서 이제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네. 1학기까지 거의 스타트업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그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변 친구들 보니까 대기업들 많이 지원을 하잖아. 뭐 그쵸. 삼성 간다고 해서 뭐 G사트 준비하고 현대 간다고 해서 막 H맷인가 뭐 그런 거 준비하고 하는데 난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알게 된 거는 나는 스타트업은 잘 맞는 것 같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대기업 준비하는 걸 보니까 나도 대기업에 가봐야 되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모르겠어. 나는 왠지 그런 전통적인 대기업에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스타트업 하면서 사실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스타트업에서도 실무 일을 아주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했는데 큰 회사는 네. 어떻게 일할까? 그리고 큰 회사는 얼마나 큰 트래픽을 받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서 내가 IT 기업에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색깔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긴 한데 네. 전통적인 대기업에는 아예 서류도 안 넣었어. 그러면 형이 얘기하시는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형이랑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네. 스타트업 대표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자율성을 보장을 해줬어. 뭐 예를 들어 개발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네. 그리고 심지어 개발 구조나 코드의 베이스 같은 것들에 대한 거의 자율권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학교 다니면서 했던 프로젝트들도 주체성을 발휘해서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대기업에 가면은 내 맘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프레임이 셌던 것 같아.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그거대로 안 따라하면은 엄청 혼나고 그런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서 IT 기업 지금으로 보면은 그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이제 네카라쿠베 같은 데 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IT 대기업의 트래픽도 아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면 이 규모 있는 대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가 좀 그치. 궁금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었네요. 그렇게 해서 IT 서비스 기업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완벽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눈 안 돌리고. 그때는 어떤 생각 가지고 준비했었냐면
스타트업에서 웹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풀스택 개발이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스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맞지. 또 리액트도 아니라 막 앵귤러 뭐 와. 그리고 익스프레스 메스도 네. 아니고 뭐 그런 네. 거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풀스택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앱 개발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막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것들,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걸 개발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아 내가 백엔드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백엔드로 직무를 고르고 백엔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 플랫폼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음. 데브옵스라는 것도 있고 그냥 백엔드도 있고 인프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영통공고에 네네네.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컴퓨터 주변 책장을 어슬렁거리다 보는데 구글에서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네. SRE 북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아. 번역돼서 나온 좀 신간본 같은 거더라고. 네. 읽어봤는데 와 구글에서는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까라는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약간 전율이 돌았던 것 같아. 와,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오. 백엔드에서도 딱 네. 내가 호기심 있는 그런 거다. 어. 개념 용어를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마주했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것만 찾아봤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걸로 가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나서는 한국에 이 SRE를 채용 공고로 있거나 온라인에 있던 회사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 근데 네. 진짜 2018년도 초에 그런 걸 했었는데 쭉 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고 있던 회사들이 되게 없었던 게 네이버, 라인, 토스, NC소프트 한 이 정도만 이 직무에 있는 사람들을 뽑거나 아니면 외부에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네. 그 회사들에서 이제 뽑는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나 경력직만 뽑는 거야. 왜냐면은 뭐 대규모 트래픽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데브옵스 뭐 이런 거는 신입들은 안 뽑긴 하잖아. 더구나 이제 나는 좀 신입으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네. 찍먹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스타트업 인턴을 해봤으니까 네. 아 인턴으로 찍먹하면은 발을 담갔다가 빼기가 편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채용 전환형 인턴만 이제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굵직한 회사들에만 있고 대부분 경력직만 뽑고 당연히 신입은 안 뽑고 당연히 인턴도 안 뽑고 당연히 채용 전지형 인턴도 안 뽑지.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라인이라는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봤어. 경력직 채용 공고가 있길래 SRE의 파트가 있었고 SRE 파트에 혹시 채용 전지형 인턴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칼답 날아오지. 저희는 경력직만 뽑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너무 내가 가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네.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네이버에 계신 분이랑 SRE를 담당하는 분이랑 좀 커피챗을 하게 됐어. 내가 어떤 걸 하는 사람이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이 너무 크다. 근데 이 파트에 꼭 가고 싶다. 좀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커리어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 채용 전지형 인턴을 하고. 그럼 그 커피챗을 통해서 인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네. 스타트업 인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가 업무용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 그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그 블라인드라는 앱을 가입했거든. 직장인의 에브리타임 같은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글을 올렸어. 아, 내가 라인에 SRE 직무에 너무 가고 싶은데 길이 없다. 뭐 라인에 있는 SRE 분이 있으면은 그 길이 어떤지 커피챗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글을 블라인드에 되게 간곡하게 써서 올렸어. 그래서 네. 거기에 댓글이 이제 달렸어. 저희가 라인 SRE 팀은 아닌데 저희한테 쪽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쪽지를 보냈더니 SRE 팀에서 그 당시에 막 채용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분들도 사실 경력직 채용을 더 희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좀 간절해 보였나 봐 그 글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커피챗을 하게 됐고 나는 SRE 일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에 글까지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랑 인터뷰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SRE 파트를 너무 가고 싶은데 좀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막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력서랑 이런 거 이제 해서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어필을 많이 했지. 그렇게 해서 네이버라는 큰 회사에 큰 트래픽을 받는 부서로 가게 됐지. 어떻게 보면은 커피챗이 채용을 만들어낸 거지 그 당시에는. 좀 채용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지금은 채용을 많이 안 하는 시기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는 이제 당시에 네이버는 월간 영입이라고 해서 이제 달별로 사람을 막 뽑아가던 시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네이버의 채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채와 수시 채용이 있었는데 이제 나는 수시 채용 쪽으로 채용이 된 거지. 뭐 경력직 이런 느낌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커피챗을 통해서 형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어필해서 그 길을 열어서 진짜 운이랑 되게 여러 가지 많이 겹쳐서 들어가게 됐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합격했던 다른 기업들도 있었는데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정확하게는 운이 한 번에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채용호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연하게 커피챗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네이버 분이었고, 다른 합격한 곳들이랑 이제 딜을 해서 나는 이런 회사들보다 네이버에 더 가고 싶다 네. 라고 어필을 했었고, 와.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진짜 잘 준비해 오시고 그런 것들이 갈망했기에 준비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드라마처럼 되게 운명적인 것도 많네요. 나는 좀 진짜 운이 많이 좋은 것 같네. 그러니까 내 실력은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네. 내가 엄청 잘하거나 뭐 천재적이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평범하고 열심히 프로젝트하고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신규입으로 입사했을 당시에 운이 정말 좋아서 여러 채용 공고를 만날 수가 있었고 합격한 곳들 중에 딜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게 시기가 맞물려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몇 안 되는 운명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네이버 입사하고 나서의 그런 생활이나 아니면은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기대한 것들 있잖아요. 트래픽을 과연 많이 받을까? 그런 여러 기대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떠셨나요? 어떤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실망한 부분도 혹시 있었다면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땠는지를 물어보면 네.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삼시세끼 주는 거, 회사에서요? 이거는 진짜 네. 엄청난 복지라고 생각해. 큰 회사만이 줄 수 있는 음. 삼시세끼 직원 식당이 있어서 이제 네. 점심이랑 저녁은 지하 식당 가서 밥 먹고, 아침은 조식 자판기가 있어서 무료로 뽑아 먹고, 밥 주는 게 굉장히 그냥 기억에 좋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했는데 네이버 갔다 라고 하면 이제 친척들이 좋아하고, 그럼 나는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기쁘고. 내가 좋았던 거는 제일 하나만 뽑자면 나는 정말 좋은 팀원분들이랑 팀장님들이랑 생활을 했어서 사람한테 배운 게 진짜 많은 것 같아. 예를 들자면 팀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은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었고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었고 그냥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게 뭐 네이버의 모든 팀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내가 있던 그 당시에 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신입 때 그런 분들을 만난 게 성장 배경으로 좋은 토양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개발 회사에 가면 코드를 아트의 수준으로 짜고 회사 밖에서는 그런 네. 편견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쵸. 회사 안에 들어가니까 오버 엔지니어링을 안 하는 거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네. 그 목표의 기한에 맞게 적정 수준의 엔지니어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네. 그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정을 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사이클이 도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회사에 당시에 많았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 그냥 피어 프레셔라고 하지, 이제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름 있는 회사, 그런 IT 기업에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회사는 좋은데 팀이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고. 그치. 나는 이런 성장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래픽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트래픽을 안 받는 부서가 대부분이잖아요, 원래는. 트래픽 받는 부서로 들어갔는데 그런 업무를 안 맡고 또 다른 짜잘짜잘한 업무만 맡게 되기도 하고, 이게 되게 고충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이버라는 회사는 내가 관점에서 봤을 때 큰 회사는 맞잖아,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제일 큰 IT 포털이니까. 큰 회사는 맞는데, 큰 회사라고 해서 큰 회사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결국에 팀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팀마다의 온보딩 절차들이 달라. 뭐 예를 들어 이 팀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이거고, 이 팀에서 쓰는 뭐 업무 도구 같은 것들은 통일이 되어 있겠지. 그 도구들도 팀마다 골라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와, 팀 색깔이 진짜 많이 나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IT 회사구나. 아마 전통적 대기업 갔으면은 이 정도로 팀 색깔이 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왜냐면은 회사의 룰들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오래된 회사기는 한데, 한국에서는 팀마다의 색깔도 정말 강하게 나는 걸 보면은 이래서 IT 회사고 개발자 회사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럼 반대로 그런 것도 있나요? 기대랑은 좀 다르네? 라고 약간 느껴지시던 것도 있던가요? 아까 그 부분인 것 같아. 이제 내가 속한 부서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회사는 아마 이럴 거야.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업 개발자면은 엄청난 아키텍처에서 완벽한 디자인 패턴에서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코드를 짜내지 않을까. 좀 환상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문제를 풀 때 적정 수준의 리소스를 투입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거. 이게 이제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인데 네. 한마디로 오버 엔지니어링 안 하고 적정 수준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봤었을 때 정말 거창한 기술들이 아니라 네. 정말 기본기이지만 단단한 수준의 기본기로 문제를 네. 푸는 게 제일 기본이구나. 로그를 파싱하는 도구를 예를 들어보자. 로그를 파싱하려면 파싱하려는 라이브러리나 어떤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네. 오픈소스들 이것저것 도입을 해가지고 네. 스케일링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처음 시작은 일단 쉘 스크립트부터 일단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그리고 기본적인 명령어로 좀 짜기가 어려우면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살이 붙여나가면서 안 되면 오픈소스도 넣어볼까 고민을 하고 장단점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걸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막 기술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딱 한 줄 알잖아. 뒤에는 다 이런 백투더 베이직 기본부터 시작해서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회사 가서 느꼈던 것 같아. 거창한 뭔가의 완벽한 솔루션을 한 번에 딱 찍어서 만드는 줄 알았더니 회사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사람들 하는 일이 비슷하구나. 처음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컴퓨터의 뭐 메모리라든지 디스크적인 특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뭐 정규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차차 살이 붙어 나간 거구나. 그게 내가 기대랑 제일 달랐던 점인 것 같아.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게 목표가 결국 아니라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게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들은 그냥 코드를 잘 짜고 그걸 빠르게 열심히 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회사에서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는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주어진 챌린지의 미션을 달성하는 거고 그게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걸 하는 수단이 코드인 거고 개발자 역량은 그걸 빠르게 일정 수준에서 잘 해결을 하면서 코드까지 잘 적을 수 있는 능력인 건데 네. 회사 밖에서 학생한테 봤을 때는 이게 좀 뒤집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는 가보면 하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쪽에서 나름 경험을 쌓으시고 실력도 쌓으시면서 팀장을 올라가셨다가 이제 퇴사를 또 이제 결정을 하셨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로까지 가기도 하고 좋은 기업에 이제 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했을까가 되게 궁금하고 의아하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유에서 퇴사를 하게 되셨나요? 회사에서 엄청나게 일찍 리더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20대 거의 후반에 네. 리더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내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팀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팀장님이 공석이 됐어. 근데 이제 내가 팀의 단지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팀장님이 공석을 내가 후계자로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도 이제 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고 자리가 나서 사람이 간 거지. 그렇게 운이 좋게 이제 팀의 리더가 됐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함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임원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발전을 안 한 거는 아무래도 처음 경험했던 곳이 스타트업이었잖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항상 그런 호기심이 있었어. 나도 나중에 스타트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고 싶다. 라는 호기심과 기대감 같은 게 회사에 사실 입사할 때부터 있었어. 왜냐면 내가 네이버에 들어갔었던 사실 목적은 뭐냐면 큰 트래픽을 받아보겠다는 그리고 큰 회사는 어떻게 할까라는 호기심이었잖아. 그쵸. 근데 그 호기심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내가 나중에 회사를 차리면 정말 큰 회사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개발자로서 큰 회사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노하우들을 배우면 내가 나중에 회사를 차리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밑바탕이 있던 거지. 그냥 큰 트래픽을 받고 싶어하는 엔지니어 호기심보다는 나도 나중에 그 초창기 5인 미만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처럼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분들도 글로벌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그런 데서 노하우를 많이 배우셔서 나한테 스타트업에 있을 때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알려주셨는데 나도 큰 회사에서 그런 걸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해서 호기심 같은 게 있었고 회사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했어. 팀장님이나 아니면 동료들한테 나도 나중에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잖아. 이제 팀 생활하고 5년쯤 이렇게 됐을 때
회식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어. 후배님 혹시 나중에 창업은 언제쯤 하세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아. 대부분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이제 음. 나이 뭐 한 3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네. 난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결혼은 한 뭐 30 초반쯤에 할 것 같고 창업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잠깐 까먹고 있었거든, 회사 다니면서. 내가 창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주변 팀원분들한테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걸 꾸준히 말해줬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이상 미룰 순 없겠다. 역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는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회식 끝나고 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일기를 쓰다가 고민 거의 한 1, 2주 정도 해보다가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저 이제 제 일을 해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 들으면 멋있지만 그 당시 당사자의 머릿속은 네. 많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회사고 안정적인 환경이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부모님 뜯어 말리고 야 너 그쵸. 이직도 아니고 뭐 스타트업을 네. 이직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네. 아니라 그냥 완전 뭐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 그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냥 뭐 어떡해, 사람이 생긴 대로 흘러가야지. 근데 그게 뭐 한순간에 스타트업 차려야겠다도 아니었고 그것도 뭔가 호기심도 있었고 그런 좀 성향을 좀 가지고 계셨었네요. 아주 초기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좀 비록 지분은 없는 인턴이지만 비벼봤던 경험, 네. 그리고 학생 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나는 그 프로그램 하면서 취업할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들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변 친구들 중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네. 근데 그때 내가 보고 봤던 것들이 나중에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좀 씨앗이 그 당시에 나도 모르게 좀 심어진 것 같아. 그게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가 물을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 거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는 땅을 뚫고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를 나온 거니까. 이 스타트업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의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형이 생각하시는 그 설렘의 포인트는 어디 쪽에 있으신가요? 내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설렘에 있는 포인트들은 뭐 전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나는 이제 기업의 그냥 형태만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금은 규모만 작아지고 다만 그 시드 멤버를 내가 이제는 아예 선택해서 내 회사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다르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주체성을 가진 거. 그냥 그게 설레는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데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게 내가 스타트업에 느끼는 기대감. 모든 것들이 전권이 나의 책임이고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고 대신에 나의 온전한 주체성이랑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부여가 됐으니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얻었다? 그런 게 나한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름 안정적이고 그런 회사에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나서도 될까라고 고민하고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마지막 한마디 있으신가요? 일단 남들이 안 가는 길은 좀 많이 외롭지. 주변에 친구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직장 다니던 친구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게 돼. 뭐 예를 들어 학교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팀의 동료다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회사 밖에 있으면서 지금 많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작은 회사의 대표님들 아니면은 온전히 홀로 일하는 프리랜서 아니면 혼자서 창업가의 길을 유지하는 뭐 솔로프리너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갈수록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 왜냐면 주변에 그런 교류할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근데 또 그 길을 묵묵하게 내 길이다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주변에 교류하면 외롭지만 길 가다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균이 형의 어떻게 보면 인생사죠. 평소에도 막 궁금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저도 뭔가 들을 수 있는 인사이트 아니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뭔가 또 배울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다루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 뭔가 영감이 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은 그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또 영상 찍어주시는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형.